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유형도 다양해서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낮아져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는 깡통 주택이 지금까지는 가장 흔한 유형이었는데요. 지금은 신축 건물을 지은 뒤에 브로커와 짜고 전세금 챙긴 다음에 바지 사장에 떠넘기는 건축지 먹튀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임차인의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즉시 발생시켜서 세입자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죠. 그렇다고 정부에서 무작정 채권 매입이나 주택 매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피해자들이 전세 계약 전에 전문가들에게 시세나 법률적인 조언 또 금융적인 조언을 구하고 결정했다면 과연 결과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조언자, 영어로 코치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코칭을 해주는 전문 코치님을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석 스토리하우스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날이 꾸물꾸물하고 이제 이제 봄이긴 한데 여러분은 너무 봄이긴 한데 꾸물꾸물하고 아직 4월의 마지막 주라서 그렇긴 합니다. 자, 오늘 상무님 그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한국 코카콜라 등 주로 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팅과 신사업 개발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는 현재 28년 차 현재 직장인이고요. 최근에 이제 엔잡너라고 그래서 제 스스로 어떤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제 자신을 브랜딩하고 창업 그리고 이제 컨설팅 그리고 강의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코치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영석이라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엔잡러 이야기 들으니까 되게 반갑네요. 요즘에 그 중장년들도 엔잡러 그 직업을 여러 가지 갖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저희 그 중장년 전문가 나오셨을 때도 앞으로 이제 직업을 가질 때 좀 여러 가지를 갖는 엔잡러들이 필요할 거다. 노년을 위해서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되게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코치도 하고 코치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네, 기업에 코치를 근무하시는 시간 이외에 네, 보통 이제 일과 끝난 그렇죠. 저녁 시간과 예. 주말 시간에 제가 주로 이제 코칭, 그러니까요. 예. 강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어요. 오늘 바쁘신데 오늘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코치라 그러면 요즘에 이제 프로야구 처리고 그다음에 프로축구 뭐 이런 운동 영역에서 스포츠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코치 그 영어로 헤드 코치 감독 이렇게 얘기하고 코치는 하는데 코치는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코치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 아무래도 스포츠단에서 이제 흔히 사용하는 이제 코치는 승리라든지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조련해주는 사람, 어떤 이제 트레이너에 대해서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하면요. 비즈니스라든지 일반 삶에서 코치라고 하는 영역은 고객이 이제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고객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떤 고객과 함께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 그걸 이제 코치라고 얘기하고요. 그를 위해서 다양한 영역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니까 주로 코칭이라는 해갖고 나왔는데 좀 저걸 하나로 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코칭을 보면 뭐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킨다, 가치를 실현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고객 스스로 하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청한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 개인이나 조직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코치님들한테 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해달라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언자 역할은 기존에 이제 컨설팅도 있고 멘토라고 그렇죠. 하는 또 영역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이제 아까 코칭의 정의도 얘기했지만 온전하게 고객 자체를 믿고요. 고객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활용해서 보다 고객이 창의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코치는 그 사람 스스로를 해나갈 수 있는 촉진자, 성장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방법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컨설팅처럼
답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냐? 그럼 너의 생각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잖아요. 너무 빨리 아니 지금 저도 지금 제가 예, 예. 컨설팅 전공을 해갖고 저도 네네. 석사를 컨설팅 전공을 해갖고 컨설팅인데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전 프로야구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잖아요. 프로야구 시즌에 보면 많은 선수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오늘 코치님이 뭐 조언해준 대로 뭐 잘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스스로 느끼게 해준다. 뭐 같은 그렇죠. 그런 개념이겠네요.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스포츠 코치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 코치 영역에서 코치가 하는 동일한 점은 뭐냐면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을 스포츠 코치는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하우와 그리고 왓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코치는 그거보다는 그 자체를 고객이 스스로 생각하게 촉진해 주는 사람이다. 아하.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정우 선수가 약간 그 국민 타자잖아요. 근데 국민 아들인데 이정우 선수가 약간 부진한데 그 코치님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네네. 너의 문제점이 뭘까?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질문을 해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뜻인 거죠. 네, 아하,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우리 이영석 코치님한테 좀 코치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근데 이 코치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코치라는 직업이 좀 언제부터 들어올 겁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 1840년대 영국에서요. 예.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입시 상담을 이제 지도해 주는 개인 교사를 코치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예. 그리고 이제 1880년대에서부터 이제 스포츠에서 예. 코치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어떤 아하. 지도자에 대한 부분을 부여를 했고요. 예. 실제 경영 쪽에서 어떤 코치라는 개념이 도입된 게 이제 미국이고요. 예. 그게 이제 1950년대. 그리고 이제 음흠.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제 코치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적용한다고 한 1980년대부터가 미국에서 시작된 그 코치가 아닐까. 근데 전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듯이 유럽 쪽이 보다 이제 코치와 멘토의 역할이 좀 활성화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코치와 멘토 이것도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오래된 국가들이 좀 갖고 있는 그런 느낌. 유럽이 좀 미국보다 역사가 기니까 뭐 그런 예, 느낌을 예. 좀 저도 봤는데 갑자기 개인 교사 코치 얘기하니까 저 강남 대치동 거기 코치들이 갑자기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코치를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일단은 뭐 코치의 선진국이라고 먼저 시작한 나라들은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 코치를 해주는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요즘에 고민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자격증을 보면 무슨 뭐 지도사 뭐 이런 거 있는데 과연 그걸 지도받아서 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참 영역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은 어느 정도까지 그 코칭 범위를 하는지. 네, 코칭의 영역은 고객의 이제 삶의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이 스스로 내 자신을 개발하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아래 일과 관련돼서 경력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직장 안에서 또 조직 안에서 어떤 리더십 개발하는 영역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비즈니스를 성장을 가지고 오기 위한 비즈니스 코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재무 코칭도 있습니다. 돈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코칭, 그리고 건강, 웰빙에 대한 코칭서부터 너무나 다양한 영역이 있고요. 근데 이러한 영역을 모든 코치가 다 커버하고 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각각 코치가 자기가 정한 그 영역에 맞게 트레인되고 계속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증 과정을 코치협회라든지 국제 코치 연맹이 인증 과정을 옆에서 인증해주고 그들의 활동을 보다 돕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경력 개발, 뭐 리더십 개발, 비즈니스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해준다기보다는 그런 영역별로 다 이제 세분화돼서 나눠지는. 그러니까 병원으로 말하면 뭐 외과인데 외과도 뭐 여러 가지 외과 나눠지듯 쫙 이렇게 나눠져 있는 전문형이 나눠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되게 미국 시장에서 되게 유명한 네. 그 코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위대한 코치라고 불리시는 빌 캠벨이라는 분이신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을 거쳐간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 1조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이 네.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그 이분이 2016년에 돌아가셨을 때 네.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다음에 애플의 팀 쿡, 그리고 그 구글에 있는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창업자들이 함께하고 위대한 코치가 우리의 곁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하는데, 이번도 코칭 스타일은 단순히 비즈니스 코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들 창업자들의 삶도 같이 했다고 그래요. 라이프 자체도. 그러니까 진정한 코치라고 그러면 단순히 영역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코칭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 자체를 같이 조명해주는 코치가 진정한 코치가 되겠죠. 그래서 영역은 구분이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코치들은 그 영역의 구분을 떠나서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돌아볼 수 있게, 그리고 돌아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함께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함께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하, 야 이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누구죠? 빌 캠벨 이분하고 한테 코치를 받으면 전부 1조 달러 기업 코치가 됐다, 기업이다. 그래서 1조 달러 코치다. 그 실리콘밸리에 이런 대단한 코치가 있어서 실리콘밸리가 됐다. 그러면 이분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저 갑자기 죄송합니다만 예, 예. 한국 사람들의 특유의 그 감성으로 제가 여쭤보면 이분은 그러면 얼마나 벌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면 예, 예. 코치 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서 무료 봉사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뭐라 그러죠? 수수료를 받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 네. 코칭에 따라 어떤 시간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돈을 받기는 합니다. 근데 그 꼭 돈이라는 그 가치, 리워드를 저희가 받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 고객의 성장에, 그리고 그런 고객의 성장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돕는 그 보람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빌 캠벨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칙이 하나가 있었대요. 뭐냐면 돈을 안 받고 코칭한다. 아하, 돈을 안 받고 해준다. 예, 예.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원래는 스포츠 코치였습니다. 스포츠단에 미식축구하고 이제 하시던 코치였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 들어가셔서 기업에서 워낙 이제 탁월한 C레벨로서 역량을 보이시다가 코치로 이제 전환을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경제적으로 벌써 되고 안정돼 있다 있으니까. 보니까 그보다는 자기가 성장해 왔듯이 다른 사람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 그거 자체가 자기에게 코칭을 통해서 받는 가장 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업 코칭을 할 때는 돈을 받지만 네. 공익 코칭이라고 그래서 군인들의 어떤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 후 커리어에 대한, 아니면은 실제로 군에 오래 복무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군의 장교라고 직업 군인들 문제가 많거든요. 제대 군인 뭐 전직 지원센터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코치협회 안에서 그런 제대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재 사병으로 있는 군인들의 커리어를 위한 코칭, 공익 코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무료 봉사를 합니다. 근데 완전히 무료는 아니고 교통비 정도는 좀 받고 국방부에서 있는데, 주겠죠, 그 정도는. 그 외에도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소방수들 뭐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그 단순히 돈에 대한 부분을 떠나가지고 코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그런 분들이 이야기 잘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아우 배 아파 뭐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네네. 남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고집이 세가지고 남의 이야기 잘 안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꼭 이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통이 보면 엄마가 뭘 알아? 뭐 아버지가 뭘 하세요? 이 예, 예. 세대 간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업이나 그 전문가적인 그 차이성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많이 인기가 있나 뭐 한문자 TV인가 거기를 잠깐 보면 그 교통사고 처리하는 경찰관이 이거 저기 어디서 나온 건데 당신이 뭘 하냐 그러기도 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님 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뭐 이야기해서 뭐 거기서 막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그런 거 볼 때마다 과연 그 코칭을 받으시는 분이죠. 예, 코칭을 받으시는 분이 코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슴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그걸 좀 변화한다든가 그걸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받아들인 정도가 궁금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칭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그 고객 또는 비코치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예. 본인 스스로가 이제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화 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하게 되면은 그 변화에 따른 대응해서 제가 본인이 행동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내가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한다면 그렇죠. 먹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예. 힘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힘들어서 다이어트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 면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은 분에게는 코칭이 안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어떤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가져야지라고 변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내 마음에 보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의지를 쌓을까 그 방법적인 측면과 어떤 의지적인 부분을 좀 의지하기 위해서 코치를 찾게 됐을 때 서로 이제 코치가 함께 돕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변화 의지 자체가 없는 분들은 코칭으로 했을 때 솔직히 코칭의 효과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많이 어려운데요. 근데 그 변화 의지가 크지 않은 분들도 같이 코칭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코칭은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비중립적인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중립적인 게 아니라 비중립적. 예, 중립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왔을 때 이 사람 다이어트 되겠어? 코치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치는 그 사람 자체가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어요. 라고 온 사람에게 그 순수한 의도를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에서 그 사람이 왜 되고 싶은 거고 그 뒤에 어떤 모습이 변화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자체를 하나둘씩 함께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처음에 변화의식 갖고 있던 것이 하나둘씩 더 강해지고요. 그리고 보다 체계화돼서 목표에 다다르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체계화되는 거죠. 그래서 코치할 때 그 중립적인 태도하고 어떤 창의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코치가 창의력이 있어야지 피코치라고 하는 우리 고객의 창의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야지 그 방법도 찾아갈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변화의지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한 걸 짚어주신 것 같네요. 지금 그 말씀 듣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요즘 PT를 받고 있는데 제 PT 코치 트레이너 선생님이 그러면 제가 좀 몸을 건강하게 하려는 그런 의지를 그분이 옆에서 이제 코치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PT 해주시는 분들은 네. 전반적인 삶의 전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면 하나잖아요. 근데 코칭은 다각도로 봐주는 거죠. 더 왜 되고 싶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이 뭐가 되고 싶고 관점을 스스로 자기가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거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함께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저도 이제 저녁에 또 운동을 가야 되는데 우리 트레이닝 코치님께서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생님 이거 운동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음식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좀 살도 좀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좋아지고 운동하고 나면 꼭 단백질을 드셔야지 이게 근육이 늘어나는 거지 운동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기도 하네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도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보면 이미지 트레이너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미지 코치도 계신 것 같고요. 넥타이를 뭘 매라,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피지컬도 있고 네네.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이미지 그런 브랜드 이미지,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이미지를 그런 거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것도 다 코칭 분야에 들어가는 겁니까? 코치라고 또 이제 불리기도 하시죠. 어떤 이제 실제로는 이미지 트레이너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근데 이제 코치라고도 쉽게 불리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내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부분을 어떻게 좋게 보일 것인가라는 외적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조언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칭의 영역과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르다. 코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면에 대한 탐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함께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시를 해주거나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코치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하고 코치는 좀 다른 점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나 그런 분들은 외면적인 걸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넥타이를 바꿔보세요. 머리를 염색해보세요. 그다음에 머리 모양을 좀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서 걸음걸이를 바꿔보세요. 말투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고 지금 네네. 우리
이 코치님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코칭은 내면적으로 내가 스스로 변할 수 있게 내가 알아서 그냥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 그런 트레이너 분이 코칭에 대해서 좀 더 배우게 된다 그러면 네. 실제로 더 파워풀해지겠죠. 아, 고객 스스로 그렇지 하면서 변화에 대한 부분이 네. 왜냐면 이렇게 입어야 돼요. 이렇게 화장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한 얘기를 받았을 때 네. 그 경우 배운 거를 활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거잖아요. 배운 게 아니라 코칭을 더하게 되면은 배우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니까 더 파워풀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삶 전반에서 아까 이미지 트레이너나 아까 스포츠에 네. 계신 우리 코치님들도 같이 코칭을 좀 많이 전반에서 활용하려고 하고 계세요. 아하, 네. 그렇군요. 어디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프로 구단의 그 감독님은 심리학 공부를 요즘 하신다고 선수들 심리학을 위해서 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코칭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